네, 지방선거는 바닥바닥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개혁 이슈는 속도가 진전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이시고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실수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한창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잘 지내고 계시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저희 취재 편의점은 네네, 가끔은 좀 출연해 주시기를 네네.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12일째 국회 본관 앞에서 진보 야 사당이 정치개혁 촉구 천막 농성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그 통합특별시가 광주 전남이 네.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제하거나 견제하거나 뭐 이럴 만한 시스템이 전혀 없게 된다. 이 정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의제를 걸고 계시는지. 조금 설명해 전에 주세요. 이제 통합특별시 광주 전남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항상 뭐 제왕적 대통령제 하면서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실제로 윤석열을 통해서 정확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통합특별시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은 예. 제왕적인 예. 시장이 탄생을 제왕적 한다. 시장님 당선이에요. 그렇죠. 이제 지방 분권과 예. 이제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예. 지역으로 이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다양한 네. 권한과 그다음에 돈과 권력을 내려보내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 수단은 예. 사실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이를테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가 맨날 일하는 게 확인이 되는데 지역의 흐름은 잘 모르죠. 지역의 흐름은 중앙이 간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의 언론이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역 언론들은 대체로 또 건설사들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방지들이 그렇게 또 그 워치독 기능을 그러니까 네네.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역 언론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측면이 여러 있습니다. 가지 예,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꽤 맞아요.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의회마저 제대로 된 감시 견제가 안 된다. 네네.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사고 터집니다. 벌써 돈이 20조가 가요. 그러니까 예. 이제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예. 사실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서 네. 당연히 예. 그쪽에 권한과 책임이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럼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국민들이 제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네. 그 권한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 장치나 아니면은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지방 의회는 사실 그런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치개혁 의제가 같이 들어가서 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 주권을 정부를 출범시켜서 국민들이 주인이고 실제로 그 국민들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때에 네, 네. 지역도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라는 예. 주민 주권 시대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개혁 의제는 싹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원내 최다 의석을 네네. 보유한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요청했는데 예. 아, 안 해요? 사실은 민주당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예. 워낙 저희가 이제 내란 국면을 여전히 지나오면서 검찰과 사법 개혁 이런 이슈를 중심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정치개혁 의제는 뒤로 밀어두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안 않았던 건 됩니다, 안 사실입니다. 예, 예. 지금 정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정치가 후진적이면 국민이 괴로워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감시 견제 통제가 안 되면 이거 막 맘대로 그야말로 뭐 제왕적 시장님이 뭐 다 해먹는 구조가 돼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기 네네.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강조해야 하는 게 예, 지금 모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네. 정치에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아니면 언론의 정상화든 네. 지금 상법을 통해 가지고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을 정상화하는 모든 것들이 국민의 뜻이긴 하지만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들이 그것을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국민과 주민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체제가 고착화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이게 중앙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어쨌든 국회에서와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아니면 다양한 관심을 통해서 그게 조금씩 네. 진전돼 왔는데 지역 정치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의원님? 당연히 예. 어떤 정치인이 뽑혀서 예.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예. 지켜볼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장 문제가 예. 공천과 예. 선출에서부터 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 호남이든 영남이든 예.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역주의가 강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저항적 지역주의라고 이야기하고 패권적 지역주의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방 의원들이나 영남에서의 국민의힘 지방 의원들이나 똑같다는 몇몇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그 흐름이나 문화 때문에 네. 지역의 유지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경우가 꽤 많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중앙 정치에 예속돼 가지고 공천만 받으면은 바로 당선이라는 이런 흐름으로 좋은 경쟁 체제가 조금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도 개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중대선거 기초단위, 그 선거구제 그다음에 개혁입니다. 광역단위, 기초단위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 총선거는 뭐 그냥 소선거구제로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연동형 비례제 뭐 이런 네네. 걸 하지 지금 제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되 기초단위나 광역단위는 이거를 좀 풀자라는 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난 수요일이네요.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농성장에 가가지고 어제 왔었습니다. 어제가 수요일이구나. 예. 오늘 금요일 아니에요? 수요일이니까 그제. 그제.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 가는 예,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그래 너무 힘들어서 심각하게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네네. 그 농성장에 가서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특위에 전달을 했다. 정개특위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거다. 열심히 하겠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들리긴 하거든요. 네, 좀 원론적인 이야기고 예. 사실은 한병도 원내대표님의 진심은 그대로 온전히 봤습니다. 근데 이분 참 열심히 이번에 검찰 개혁 그 과정에서도 1등 공신이 누구냐, 숨은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러면 한병도, 홍익표 이렇게 두 명이 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개개인 의원님들이 우리 정치개혁 필요하다, 민주당도 계속 외치지 않았냐 이런 말씀에 거짓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사실은 이게 진심이 있는 거와 그걸 실천하고 의지로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네. 개개인들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정치개혁 필요하지. 지방자치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단식해서 열었는데 지방자치 잘 되게 지방의회 잘 되게 좋은 선거제도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고요. 정치개혁이 그러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의제로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어렵다.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 비켜나가는 경우가 꽤 민주당도 많습니다.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제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이 극단적인 지역주의의 또 다른 수혜자인 것은 맞고요. 호남에서의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호남에서의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지방의 계획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나 지방 정치는 좀 어렵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정개특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에 좀 꽂혀 계신 것 같고. 개헌과 이제 정개특위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 기초와 광역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선택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 면담 좀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정청래 대표님도 어떤 입장이세요? 네.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는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개혁진보 4당이 요구하는 그런 우리만의 의제가 아니고요.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민주당의 이제 대표를 했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 전에 같이 광장에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가장 중요한 의제이고 대선 후보 시절에 그리고 그때
후보로서 출마하고 예. 그 이후에는 사실은 박찬대 네. 당시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하면서 네. 이제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했었죠. 예, 같이 대국민 약속을 했던 근데 대선은 매우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예. 말하면 그 시절에 저도 이제 그 선거 캠페인 보도 취재 보도를 네네네. 하면서 의원님들 많이 뵀었지만 원탁회의를 통해서 정치개혁 한다고 말은 하고 네네.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거 때 함께 뛰었는데 네네. 선거만 같이 뛰고 네네. 결과도 좀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건 조금 그래서 정청래 대표 당선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예. 저희가 지금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민주권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중요했던 사회적 의제와 개혁 과제들을 진보개혁 4당이 민주당과 함께 계속 끌고 밀고 왔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필리버스터 정국에서는 다 함께 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의사진행 방해를 네네. 무력화시키면서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했기 때문에 계속 함께 해왔는데 네네. 유독 우리 스스로 어떤 다른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자체에 대한 개혁은 너무 미온적이라는 것은 네. 사실 우리가 한번 성찰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개혁 과제는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네네네. 이 정치개혁 의제는 하나의 기득권처럼 놓지 예. 않는다는 것은 예. 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먼저 개혁을 하면서 사실 다른 개혁도 같이 밀고 가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훨씬 좋고요. 그게 진정성을 담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종착지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저희 취재 편의점도 정치 전문 미디어 네네. 강소 매체로서 네네, 이 맞습니다.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네. 꾸준히 보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죄송하네요. 제가 농성장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사실은 농성장에 가서 라이브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언론과 예. 주요 매체들이 인터넷에서 예. 처음으로 다룹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단독입니다. 하고 예예예 이게 예. 이제 언론에서 가끔씩 스케치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고는 검찰 있지만 개혁 때문에 그냥 그것만 네네네. 하느라고 정치 개혁을 놓치고 있었는데 네, 저희 같은 정치 주요하게 매체가 한번 다뤄서 보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어, 정치 현황 스케치로 슬쩍 예. 사진이나 영상이 그렇군요.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네. 이 정치개혁 의제가 지금 무엇이고 개혁진보 5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 입법 5개가 무엇인지 아무도 국민들이 모릅니다. 아까 저도 잘 몰랐어요. 말씀하셨던 지방의회 선거에서 3호인 중대선거고 기본으로 하고 네. 그래서 국민의 대표성과 다양성, 비례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네. 연동형 비례제와 예.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듯이 예.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 투표제도 당연히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동안 지역주의 선거 때문에 음. 투표도 안 하고 지방의원을 뽑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의원님 궁금한데요. 예, 지금 예. 무투표 당선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 진짜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투표도 안 하고 그냥 막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그다음 호남에서는 민주당. 이렇게 그러니까 양당이 강세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왕왕 발생하는데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볼 때 알면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황당한 겁니다. 예, 투표도 예. 없이 그냥 당선되는 근데 그게 막 무려 약간 뭐 배구 대회에서 부전승 같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선택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 개혁으로 저희가 한 걸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 같이 한번 모여 계시면 저희가 네네. 와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일차 들어가면서 농성장을 열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잘 전달도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병행은 해야 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정치개혁 의제를 얘기하면서 검찰개혁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예. 있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또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예. 이제 오늘 필리버스터 종결투표를 해서 공소처법이 통과가 되고 내일
준수정법이 통과되고 네.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정치 개혁의 시계로 빠르게 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의원님 지금 정무위시니까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라고 네네네. 직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제죠. 어제 그 자본시장 안정화 관련된 그저께인 것 같아요. 네네. 간담회. 예, 대통령. 예, 대통령 간담회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그 입법 속도가 굉장히 필요한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무위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네. 회의 자체가 잘 안 열려서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적확합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예. 우리 정치의 가장 안 좋은 행태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이 상임위 위원장을 가지고 초반부터 싸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의회는 상임위 중심 체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요.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를 통해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열지 않으면은 국회가 그냥 공전됩니다. 국회가 스톱이 되는 거죠. 예. 예. 특히 본회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는 반드시 그렇죠. 거쳐야 되는데 예. 상임위에서 어떤 입법 과제나 현안 의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은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됩니까? 그 동안은 이게? 여당과 야당이 예. 굳이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여당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야당이 있는 상임위는 실제로 그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하는 다른 어떤 발목 잡기로 상임위를 열지 않고 보이콧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극단적으로 여야가 이렇게 내란 정국에서 더 네네네.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해졌고요. 예. 정무위 같은 경우는 예. 친윤의 핵심이었던 윤하홍 위원장이 틀어잡고 가장 중요한 금융, 경제, 민생 현안을 다루지 않아서 제가 정무위원 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속이 답답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진짜 큰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게 자본시장 활성화, 밸류업. 네, 맞습니다. 예, 맨날 밸류업 얘기를 하는데 밸류업을 위한 조치들은 아무것도 안 해서 도대체 뭘 밸류업 하겠다는 거냐, 기업 가치를 어떻게 올리겠다는 거냐, 제도 개선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네네네. 필요한 지금 그 쭉 자사주 매각 포함해서 네.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을 네네. 3차에 걸쳐서 하면서 상당히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그런 걸 안 했는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그 돈에 밝은 사람들인데 네네. 왜 이런 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겁니다. 국정 성과가 나는 것은 야당한테 불리하죠. 네네. 그래서 저희 짜치다 짜쳐. 예, 민생을 볼모 잡았다는 표현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 주요하게 다루는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와 네. 재경위입니다. 음.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도 상법을 개정할 때도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서 좀 많은 것을 다루는 게 정무위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대통령님이 지금 자본시장 밸류업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코리아 예. 프리미엄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얘기하면서 예.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접촉된 주식시장을 기업의 구조 개선이나 아니면은 주식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끌어올리고 이게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걸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정무위인데 아주 그런 관련 법안들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법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가 안 되고 있고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정무위를 꼭 집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예. 큰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기 국회가 이제 곧 끝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5월 29일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고 바로 이어서 이제 투표를 해서 6월부터는 이제 후반기 전반기가 후반기 끝나고 이제 국회가 다시 후반기 원구성이 돼야 국회가 됩니다. 원구성이 되는데 요때 상임위를 미국식으로 예, 아메리카식으로 네네. 그냥 싹 다 가져오는 방식이 난 거 아니냐. 그래야 일이 된다.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지금은 관행처럼 여야가 반반. 나누는 네. 형식이 됐는데 저는 그것은 책임 정치에 좀 미흡한 부분이다. 예.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 뭐 전체를 가져온다 이건 아니다 하더라도 의석수대로 하던가 차라리 의석수대로. 예 차라리 차라리. 예. 예. 아니면은 정말 경쟁 투표를 통해 가지고 예. 해서 상임위별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논의과 협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상임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해서 네. 해야 된다. 그냥 갈라먹기식으로 하면은 예. 정쟁의 소자밖에 안 된다. 그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네네. 없는 국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무노동 무임금 뭐 놀고 있다 이런 네네, 비판을 네네. 국민들로부터 받는 거고 사실 국민들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 뭐 하냐 특히 야당 의원들 뭐 하냐 이제 이런 비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진보 야당 의원들하고 또 국민의힘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나서 큰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민주당도 조금 더 적극적이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이 뭐 소극적이에요? 아니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세게 비판하겠습니다. 이제 예. 법사위나 예. 이제 내란 정국을 거쳐오면서 법사위는 열심히 법사위나 했잖아요. 예. 과방이나 과방위, 그다음에 국방이나 국방위. 이런 데서 이제 거의 뭐 강력하게 부딪히니까 모든 언론이 그쪽에 쏠려 있어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의원들만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생하고 완전히 괴리된 건 아니지만 우리 서민들이나 중소상공인들, 노동자 등등해서 정말 이런 내란 정국에서 가장 절박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의 삶이 불안관에서 사라져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민생 상임위인 정무위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대차게 싸워야 됩니다. 네.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대차게 싸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윤한홍 위원장 이렇게 하면은 위원장 그만둬라. 이러면서 싸워야죠. 민주당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예. 당에서도 예. 사실 대통령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예. 예전에 TMF나 쿠팡하고 도저히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만 예. 잠깐 반짝 열려가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가장 자주 열어서 민생 의제를 다뤄야 되고요. 가장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민생 상임위로 거듭나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불기둥이 확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말싸움 뭐 하는 그다음에 겁니까?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정무위 소속 보여지니까. 의원들이 딱 나서서 윤한홍 물러가라 시위도 하고 막 농성도 하고 네네. 예? 해야죠. 그게 민주당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니 제가 계속 항의하니까 민주당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네가 나서냐고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한테 들어가면서 정말 답답하게 1년 반을 보냈습니다. 속상합니다. 진짜 네. 속상합니다. 이제 한창민 의원님의 이제 진심은 많은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계엄이 오기 직전에 의원님 네네. 뭐 셔츠가 다 찢어지고 재킷이 다 찢어지도록 경찰들하고 그때 막 네네. 의원님이 표적이 돼가지고 엄청 당하신 적이 있어요. 전 그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에 의해서 저렇게 막 죄송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지금도 정말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민이 겪은 모욕이에요. 의원님 개인이 네네네. 아니라 국민에게 가한 폭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때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맞습니다. 그때에서 폭력이 있었던 것은 예. 사실은 내란 바로 예, 전이었거든요. 맞아요. 내란 그때 공안 바로- 정국을 만들 때 맞아요. 가장 타케한 반국가 세력으로서 예,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예. 커다란 세력으로는 민주노총을 타겟으로 해서 그날 대규모 네, 경찰 병력을 예. 부장 경찰 전력을 투입해 가지고 예. 그때 사태를 일부러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오히려 그때 저한테 있었던 폭력이 그 부분을 한 번 더 위기 상황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좀 도움은 됐다고 생각해서 맥값은 벌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의원님 또 맥값이라고 하니까 제가 목이 메는데 그때 그래서 국회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신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강제 진압을 막는 준재 역할을 할 때 폭력에 가해진 건 최초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그리고 나서 계엄이 터진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계엄이 그러니까 터졌습니다. 터진 거예요. 예. 그리고 조지호나 예. 당시에 예. 서울 경찰청장이 김봉식이. 예. 그때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일부러 그거 뭐 만들 연출한 일으키려고 거다. 연출한 거다. 이런 우리는 식으로. 그럴 리가 예, 없다.
그러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면서 고압적으로 나왔는데 예. 그 상황이 그 뒤에 그게 이어짐을 보니까 전조였어요. 다 이해가 갔던 거죠. 그러니까요. 여하튼 지금 그 정무위 민생 상임위입니다. 이런 상임위가 그 특히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또 언론도 세게 보도를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지 이제 못한 좀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권 정치인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면 가장 바짝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은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꼭 필요한 건데 네.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님이 그렇게 주요하게 관심 갖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다른 중요한 의제들은 또 뒤로 미뤄지는 그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입니다. 알아서 잘해야 되는데 대통령님만 예. 열일하게 하지 마시고 예.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우리 이제 정치 고관여층 예. 그다음에 이런 내란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광장에서 그 추운 겨울날 그렇게 함께 모였던 국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광장에도 나오지 못하는 서민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분들은 지금 어떻게 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러냐면은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큰 의제들을 밀고 가면서 네. 개선하고 있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어려워. 지금 더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님은 아니시지만 고기조아님께서 저희 취재 편의점 댓글창에 이런 글 올려주셨습니다. 장 기자님, 민주당 의원님 대선 당시에 공약하셨던 계엄 손실 보상, 계엄 피해 지원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소상공인들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미 법으로 국가 비상사태 재난 등으로 법 만든 취지가 있습니다. 피해 안 본 사람 구분 없는 윤석열처럼 현금성 600만 원 살포가 아니라 법으로 만든 근거로 실질적 피해 부분을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 민생회복지원금을 네. 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계엄 상황과 이것 때문에 네. 정말 소상공인 등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여기 매우 중요한 과제들 네. 쭉쭉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을 성공시키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촘촘한 어떤 대책들도 같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지금 병행돼야 된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여의도나 아니면은 청와대 그리고 주요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상인 그다음에 노동자들 그다음에 청년들의 한숨과 이런 것들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같이 빠르고 그다음에 정말 바쁘게 정치권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 광장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그런 서민들을 위한 정치. 네. 이제 그런 정치를 사실은 민주당과 그리고 진보 야당이 함께 손잡고 세상을 바꾸는데 네.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표를 들여서 국회에 와 계시는 거라서 네. 대통령 눈치나 슬슬 보고 대통령이 시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대통령만 열리라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의 일침을 많은 정치인들이 좀 뼈아프게 느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동료 듭니다. 정치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변해야 된다. 네. 그리고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것을 촘촘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또 국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의제가 그냥 정치인들만의 이야기와 각 당의 이해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알아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무투표 공천 네. 이 부분은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투표 공천도 많다 이렇게 하니까 실감이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네. 무려 500명입니다. 진짜요? 예. 무려 세상에. 500명의 지방의원들이 단체장들 6명까지 포함해가지고 투표도 안 하고 당선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아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원님 고생 많으시고요. 네네.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